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. 여러분이 보내주신 블룸버그 오피니언 기사인데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수익화 문제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그 알리바바 CEO가 AI 도입 사례로 동물농장을 언급했잖아요. 음. 이게 기술이 진짜 빠르게 퍼지고 있구나 싶으면서도 그렇죠. 근데 이 엄청난 투자로 그럼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느냐 이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. 네, 그게 사실 핵심이죠. 이게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어 볼 질문입니다. 보니까 막대한 투자가 꼭 수익으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 특히 중국 시장은 좀 독특한 상황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그 간극인데요. 기술 발전 속도랑 실제 돈을 버는 능력. 이 사이의 거리 말이에요. 아, 간극. 네,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거든요. 근데 정작 수익 모델을 찾는 데는 좀 애를 먹고 있는 거죠. 왜 그럴까요? 기술은 좋은데. 아무래도 사용자들이 AI 서비스에 돈을 내는 거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. 이게 제일 큰 걸림돌 중 하나로 꼽히는 것 같아요. 아, 그러네요. 이번 주에 발표된 알리바바랑 텐센트 실적을 보면 그게 더 확 느껴지죠. 그렇죠. 알리바바는 AI에 완전 올인하는 분위기잖아요.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섰는데 매출은 기대에 좀 못 미쳤고 네, 특히 그 클라우드 쪽이 예상보다 좀 맞아요. 국내 사용자들이 지갑을 잘 안 연다는 현실만 다시 확인한 셈 아닌가요? 이게 계속 갈 수 있는 전략일까요? 좀 글쎄요. 알리바바의 그 공격적인 확장은 분명히 위험 부담이 좀 커 보이긴 해요. 그렇죠. 반면에 텐센트는 어땠나요? 훨씬 신중한 태도를 보였죠. 네. 텐센트는 게임 덕분에 실적 자체는 괜찮았는데 AI에 대해서는 마틴 라오 총재가 직접 미지의 영역이다 이렇게 인정했잖아요. 맞아요. 스스로도 아직 잘 모르겠다. 이런 뉘앙스였죠. 물론 뭐 AI를 활용해서 광고 타겟팅을 개선했다. 이런 성과는 있었지만요. 있긴 있었군요. 네. 그래도 아직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에요. 어쩌면 알리바바가 저렇게 막 나가는 걸 보면서 좀 배우는 걸 수도 있고요. 하하,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근데 텐센트가 얘기한 그 에이전틱 AI 있잖아요. 아, 네. 그거 흥미롭죠. 스스로 복잡한 작업을 막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봇 기술 개발한다? 이건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근데 라오 총재도 이게 뭐 경쟁사랑 엄청 다르진 않을 수 있다. 이렇게 인정했다면서요? 네, 맞아요. 그 부분도 언급했죠. 그럼 이게 기술적으로 아무리 발전해도 차별화나 수익 창출은 또 다른 문제다. 이런 뜻 아닐까요? 정확합니다. 그게 핵심이에요, 정말. 기술 자체는 계속 발전하는데 이걸로 어떻게 남들과 다른 가치를 만들고 또 그걸로 어떻게 돈을 받을 거냐, 이 문제죠. 음, 특히 중국 내에서는 예전부터 소프트웨어에 돈을 낸다는 개념 자체가 좀 희박했거든요. 아, 맞아요. 그런 얘기 있었죠. 네, 그래서 오픈 AI의 챗GPT 같은 그런 구동 모델이 중국에서는 성공하기 어려울 거다, 이런 분석이 많아요. 라오 총재도 그래서 중국 내 AI 구동 모델 성공 가능성을 좀 낮게 본 거군요. 그렇죠. 결국은 뭐냐?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서로 막 가격만 낮추게 되는 그런 현실을 인정한 셈이죠. 와, 이거 완전 최고급 레스토랑 셰프가 옆 가게랑 경쟁한다고 음식을 막 공짜로 나눠주는 격이네요. 아, 비유가 재밌네요. 네. 비슷해요. 혁신은 촉진될지 몰라도 결국 다 같이 힘들어지는 제 살 깎아먹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네요. 게다가 지금 중국 내 소비가 좀 둔화되고 있고 또 미국이랑 무역 긴장 같은 거시경제적인 요인들도 있잖아요. 아, 그렇죠. 변수가 많네요. 네, 이런 것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. 기술 기업들이 아무리 야심찬 계획을 세워도 현실적인 제약이 딱 버티고 있는 거죠. 실제로 알리바바 실적 발표 때도 질문이 대부분 AI보다는 그 경쟁 심한 이커머스 쪽에 집중됐다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. 그게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. 투자자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. 결국 기술 개발 속도랑은 별개로 이 시장 상황이나 사용자들의 지불 의향 같은 걸 고려해서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혁신해야 한다. 뭐 이런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했던 공식이 그대로 통하는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절대 아니죠. 그 생산성 향상이라는 어떤 약속과 실제 매출 증대, 이 사이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, 이게 관건이에요. 연결고리. 네, 투자자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와, 대단하다, 이것뿐만 아니라 진짜 눈에 보이는 수익화 신호를 원하고 있거든요. 그렇죠. 언제까지 투자만 할 수는 없으니까. 막대한 투자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, 이게 빨리 나와야 하는 거죠.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
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AI 기술 경쟁에서는 정말 앞서 나갈지 몰라도 이걸 돈이 되는 비즈니스로 만드는 데는 상당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공격적인 알리바바나 또 신중한 텐센트나 뭐 아직 뚜렷한 해답을 찾은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. 그렇죠. 아직은 좀 안개 속인 느낌이죠. 그런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만약에 AI가 정말로 아까 말한 그 동물 농장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준다고 쳐요. 네. 과연 농장주들은 기꺼이 돈을 낼까요? 특히나 옆에 경쟁 농장에서는 비슷한 걸 막 공짜로 주겠다고 나서면 말이죠.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네요. 이 딜레마를 넘어서 중국 기업들이 이 AI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뭔가 창의적인 방법은 없을지 이게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흥미로운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. 앞으로 어떤 모델들이 나올지 궁금하네요.